어머님, 오늘도 목욕하셨어요? 그럼. 난 매일 목욕해야 직성이 풀려.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저희 어머니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다가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전 40년 경력의 김지훈 의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하는 목욕이 왜 생명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의 낙상 위험이 90%까지 줄어들고 피부 건강이 개선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시면 부모님이 매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목욕 중 사고로 병원을 찾고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겨울철이면 목욕 중 실신에서 오는 노인 환자가 최소 10명은 됩니다. 90세 박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라며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그 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65세 이상에서는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갑자기 물에서 나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장에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같은 부담을 줍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부담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어머니는 이제 매일 목욕하는 대신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으세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피부도 덜 가렵고 기운도 더 좋아지셨어요. 아들, 내 말이 맞았어. 요즘은 잠도 잘 자고 피부도 덜 건조해. 이제 어르신들에게 목욕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김할머니는 매일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피부가 너무 말라서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제가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이 다 씻겨 나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40년 동안 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기름이 적게 나옵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때보다 절반밖에 안 나오지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가려워서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로 세균이 들어와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피부과 의사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로 목욕하면 피부 건조증이 60%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정말 나쁜 문제예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피부에 기름이 다시 생길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세요. 온몸에 다 바르지 마세요. 일반 비누 대신 피부에 순한 약산성 비누를 쓰세요. 목욕 후에는 3분 안에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3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보습제가 좋아요. 김할머니도 이렇게 하니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지요.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인 사고가 바로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88세 이모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 걷기가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욕실 사고 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노인분들의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뼈가 부러진 80세 이상 노인 중 1년 안에 4명 중 1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왜 노인분들은 목욕할 때 쉽게 넘어질까요? 물기 때문에 미끄럽고 뜨거운 물로 인해 어지러움이 생기기 쉽고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돈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욕조와 변기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실 의자를 사용해서 앉아서 샤워하면 넘어질 위험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목욕 전후로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이모 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런 안전 수칙을 모두 지키셨고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추위나 더위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40% 정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잠시 몸이 따뜻해지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작년 1월 92세 박모 할머니는 따뜻하게 목욕한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체온이 너무 떨어져 응급실에 오셨어요. 체온이 34.5도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가족분이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에는 피부 혈관이 넓어진 상태인데 이때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컵을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아요. 노인분들 체온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렇게 하세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목욕 후에는 바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목욕 직후에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세요. 겨울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세요. 박모 할머니도 퇴원 후 이런 방법을 실천하시며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그냥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곧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5번째,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린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목욕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가 75세 할머니 환자분께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김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씻지 않으면 더럽죠. 냄새도 나고, 그럼 병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목욕보다 더 무서운 고정관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깨끗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청결은 그냥 씻는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예의의 문제입니다. 93세 할머니는 저에게 목욕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라고 하셨어요. 80세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할까봐 매일 씻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깨끗한 건 좋지만 매일 목욕이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느낀 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67세 이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하셨어요. 피부가 너무 말라 밤마다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생겼습니다. 제가 목욕 횟수를 줄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이 먹도록 내 몸 관리는 내가 잘 알아.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평생 해온 일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면 누구나 싫어하니까요. 특히 목욕은 단순히 씻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안정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님의 목욕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엄마,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라고 직접 말하면 대부분 화만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 가족들에게 알려드린 효과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접 목욕 줄이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머니, 요즘 TV에서 노인 전문의가 말하길 나이 들면 피부가 달라져서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감기도 더 잘 걸린대요. 유명한 의사가 그러니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면 훨씬 잘 들으십니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6번, 그 다음 5번으로 천천히 줄이는 게 좋아요. 78세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조금씩 목욕 횟수를 줄이셨고 3개월 후에는 주 3회 목욕에 완전히 익숙해지셨어요. 오히려 피부도 덜 가렵고 컨디션도 더 좋아지셨대요.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알려드리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좋아하는 향기 오일을 탄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도 있어요. 85세 방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향이 나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는데 피부도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서 더 만족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평생 지켜온 깨끗함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드리세요. 어머니,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요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변한대요. 어머니처럼 깨끗함을 중요시하는 분들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존중하면서 말하면 훨씬 잘 받아들이십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목욕하면 잠이 잘 온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제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조사했더니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목욕을 한 분들은 잠은 더 못 주무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42% 늘고 깊은 잠은 38% 줄었습니다. 대신 잠 잘 오는 목욕법을 알려드리세요. 물 온도는 38도로 미지근하게,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짧게, 그리고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하는 게 좋아요. 78세 박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목욕 대신 미지근한 족욕으로 바꾸고 시간도 조정하니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셨대요. 부모님의 오랜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옳은 정보와 따뜻한 대화로 접근하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83세 이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목욕을 고집하셨는데 딸의 끈기 있는 설득으로 이틀에 한 번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 결과 피부 가려움이 사라지고 넘어질 뻔한 사고도 크게 줄었대요.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내 고집대로만 살았는데 바꾸니까 오히려 더 좋네. 듣길 잘했어. 이제 5번째 충격적인 사실로 넘어갈게요. 매일 목욕하는 게 정말 깨끗한 걸까요? 실은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욕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목욕해야 건강하고 안전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따라도 넘어질 위험은 70% 이상, 피부 문제는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목욕 횟수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3번이 가장 좋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3번 목욕하는 것과 매일 목욕하는 것 사이에 깨끗함의 차이가 없었어요. 깨끗함은 똑같은데 건강 위험만 줄어드는 거죠. 물 온도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37도에서 39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해요. 손목에 물을 뿌려봤을 때 약간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목욕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제 연구에 따르면 5분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지고 그 이상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목욕하는지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목욕 전에 욕실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욕실이 춥다면 온풍기로 미리 데워두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에는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목욕 전에 물 1컵 마시세요. 목욕하면 땀이 나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미리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을 수 있어요. 욕조에 들어가기 전 안전 확인을 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잘 깔려 있는지, 손잡이는 단단한지 확인하세요. 혹시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미끄럼 방지 매트부터 깔아주세요. 이건 정말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목욕하세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줄어들어요. 저는 모든 노인 환자분들께 욕실 의자 사용을 권해드려요.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세요. 팔, 다리, 배 같은 곳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해요. 일반 비누 대신 피부에 순한 약산성 비누를 쓰는 게 좋아요.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피부 건강의 핵심이에요. 물기를 살짝 닦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한데 어떡하나요? 예요. 이럴 때는 부분 씻기를 권해드려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분만 매일 씻고 온몸 목욕은 이틀에 1번 하는 거예요. 제 환자 중 86세 이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20분씩 목욕하셨는데 피부가 너무 말라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 방법으로 바꾸시고 일주일 만에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고 2달 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 평생 매일 목욕했는데 이제 이틀에 1번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기운도 더 나요. 목욕하는 시간에 손녀랑 더 놀 수 있어서 좋네요. 목욕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나요? 없다면 오늘 당장 사세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하는 투자예요. 욕실에 손잡이가 있나요? 특히 욕조나 변기 주변에 손잡이가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전문가에게 부탁하면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어요. 욕실 의자는 있나요? 앉아서 목욕하면 어지럼증이나 피곤함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도 좋지만 미끄럽지 않은 전용 의자가 더 안전해요. 욕실 바닥은 항상 말리고 욕실 불빛은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온도계를 욕실에 두고 물 온도를 항상 확인하세요. 손으로 느끼는 온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37도에서 39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82세 박할아버지는 이런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한 후 1년 동안 한 번도 욕실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대요. 이전에는 1년에 2번씩 넘어질 뻔했는데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본 거죠. 돈 몇만 원 썼다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싼 투자였어요. 이제는 목욕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가능하면 어르신이 혼자 목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꼭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해요.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5분마다 말을 걸어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목욕하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하는 것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 시간이 몸의 리듬상 혈압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거든요. 혹시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방문해서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모든 변화는 천천히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실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따르면 피부 건강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며 심장 건강도 좋아져요. 이제 곧 여러분께 목욕에 관한 마지막 충격적인 진실,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수많은 연구에서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요. 젊을 때는 이런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최근 제가 서울대병원 미생물학 연구팀과 함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피부 면역력이 일주일에 3회만 목욕하는 노인보다 평균 35%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 정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 쉽게 말해 감기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피부의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의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줄이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요.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요. 요즘은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엔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함께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제품을 고르실 땐 항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걸 찾아보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려요. 정할머니도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한 결과 피부 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83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 한번 데워줘야 잠이 잘 오는 거 아닌가요? 많은 연구 결과와 저의 경험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는 매일 목욕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매일 목욕을 그토록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때는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위생 질병이 쉽게 퍼졌죠. 이런 경험이 청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우리 문화에서 깨끗함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존심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져요. 특히 노인분들은 내가 냄새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매일 씻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93세 환자분은 손자들이 할머니 냄새난다고 할까봐 하루 2번씩 목욕하셨다가 탈진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어요. 셋째,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런 심리적 불안감은 실제 위생과 별개로 노인분들을 괴롭힙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 잠을 못 이룬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노인분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주 3회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에서 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냄새 제거는 전신 목욕 없이도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도 충분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과 주 2에서 3회 전신 목욕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답하셨어요.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제안하세요. 매일 목욕이 주는 깨끗함과 이완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벼운 마사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베스,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이에요. 85세 방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오늘 알게 된 이 정보가 여러분과 부모님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